안녕하세요. 철대갑TV의 명콩PD 한PD입니다. 예전에 2017년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값이 올라갔던 것은 금리나 시기, 그죠? 세계적인 금리나 추세. 자, 그게 크게 요인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 문재인 정부의 미숙한 그 규제 정책, 그죠? 풍선 효과, 그리고 일부 방관을 했어요. 분명히 방관했어요. 집값 오르는 것을 방관했어요. 특히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막 가격 오를 때 분명히 방관했어요. 그러면서 막 풍선 효과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 규제를 어디다 포인트를 맞췄냐면 세금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 부자들 부유세, 종부세, 그런 세금에 포인트를 맞춰서 중과세로 시장을 잡으려다가 매물이 안 나왔죠. 매물이 안 나오면서 집값이 더 급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패한 정책으로 갔고, 자,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정부는 이제 규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 그걸 알고, 그리고 기본적인 기조가 시장 자유 원칙이에요. 그리고 분양가는 컨트롤하지 않는다. 그냥 시장에 내놓는다. 시장에 맡긴다. 그래서 그 규제를 다 풀어줬죠. 용산, 강남만 빼고.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분양가가 폭등했죠. 분양가가 폭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야,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른다. 빨리 사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 정책이 잘한 정책이냐 못한 정책이냐는 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득을, 우리의 이 평균 소득, 자, 평생 돈을 모아도 못 사는 수준까지 올라가 버린 거야. 역시 실패한 정책이죠. 시장에 맡겨버리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왜? 땅들을 다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이미 땅값에서 분양가를 올려버리니까 방법도 없었고, 그리고 때맞춰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죠. 그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폭등했죠. 윤석열 정부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는데도 그냥 살 사람은 사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는 경기죠. 경기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기업들을 살려야 된다에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어요. 그죠? 그리고 신도시에 더 많은 공급을 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공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신도시에서 나오는 물량이 그렇게 아직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싸게 나오지도 않고, 그죠? 경쟁률은 수십 대 1, 수백 대 1 나오니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 결국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시장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어제부터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대로. 결국은 문재인 정부는 좌충우돌해서 시장이 완전히 그냥 생태계가 다 깨져버렸고, 그러면서 많은 그 다주택자들이 이 많은 자산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다 세금을 때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다 면제를 해줬죠. 면제라기보다는 다 감면을 해준 거죠. 보유세, 종부세 다 깎아버리고 공시지가 내리면서 결국은 그게 뭐로 나타났어요? 그죠? 세수 부족으로 나타난 거죠. 세수 부족. 그래가지고 지금 청약통장까지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이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정부가 또 돈을 풀었다라는 거야.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저금리 때문에 할 수 없이 돈을 많이 풀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고금리 시대였잖아요. 금리를 2배, 3배까지 올렸잖아요. 바닥에서. 그런데도 돈을 풀었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고금리 상황에서 돈을 풀어서 집을 샀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이런저렇게 싸게 금리를 줬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싼 금리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죠? 예전에 그 보금자리론 살 때 금리가, 현재의 금리잖아요. 그죠?
어제 봤듯이. 그 다음에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샀던 사람들이 또 현재의 금리와 별 차이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더니 결국은 인플레가 오더라. 물가 폭등이 온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적인 물가 폭등이 온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소비가 안 돼요. 소비가 안 되니까 자영업자들 1차적으로 다 폭망했고, 기업들 다 지금 내수부진으로 뭐 폭망 직전이고, 그리고 지금 3분기 이 기업들 매출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반토막 났어.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서 주가가 이 실적이 나오면 그냥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 주식시장은 탈피하자, 국장 탈피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거기다 금투세까지 껴가지고 지금 큰손들이 시장을 다 떠났다고 그래요. 뭐 이건 내일 얘기하겠지만 지금 큰손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다 떠났다고 그래. 언제 돌아올 줄 모른다는 거야. 물론 이제 금투세가 뭐 폐지된다, 연장이 된다면 돌아오겠지만 큰손들이 다 빠졌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경기를 살리고 그다음에 건설 회사들을 회상시키려는 차원에서 이 돈을 많이 푸는 과정에서 전세 대출을 많이 풀어줬죠. 그죠? 이제 이 저금리를 풀어준 거예요. 기존 시장의 금리보다 낮게. 그래서 전세 가격이 급등했고, 그죠? 전세가 급등하니까 집값이 올라갈 때 보니 집값이 올라가는 걸 보고 또 연끌해서 들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풀린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집값이 급등하면서 집을 산 사람들이 1월 1일부터 1년 동안에 41조가 풀렸다는 거야. 42조 가까이 풀렸다는 거야. 이러니 물가가 폭등하지 않겠냐고.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냐고. 그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현재의 경제는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집을 빚내서 샀다.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소비할 여력이 다 없어졌어요. 결국은 돈을 풀었더니 이 물가가 폭등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샀다. 자, 결국은 돈을 푼다는 것은 어제 말했듯이 마약과 같은 거다. 이 경제에 몰핀 주사를 준 거다. 이제 그 후유증만 남은 거죠. 그 후유증이 뭐예요? 저성장. 그죠? 저성장이죠, 저성장.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자,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지금 우리는 거의 이 돌아가는 상황은 IMF 상황이에요. IMF급. 뭐, 부도는 IMF급 상황이면, 부도죠. 국가 경제 부도인데,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전반적인 체력적으로 보면은 뭐 내수불황,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어떤 그 구조적 위기, 그다음에 세수 구멍, 그죠? 그다음에 우리 경제의 쇠퇴, 그죠? 구경제 쇠퇴. 오늘도 LG화학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안 좋게 나와가지고 뭐 7% 이상 빠지고 뭐 앞으로도 좋아질 별로 없고, 자, 그러면서 이 IMF급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거기다가 성장률은 뭐 거의 역성장급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IMF 상황에서 벌어지는 원달러율이 뭐 거의 1,400원까지 올라가고, 그래도 IMF 때는 이 서울 뭐 수도권 정도 빼고 뭐 지방 같은 데는, 부산 같은 데는 IMF가 온지도 몰랐대잖아. 지방 경제는 좋았다고, 그죠? 이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좋았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기업들의 경쟁률이 처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뭐, 우리 종합공업이 지금 헤매고 있고, 석유화학공업도 뭐 거의 뭐 지금 지금 뭐 친환경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소비가 줄고 있고, 우리의 최강점인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나마 하이닉스와 현대 자동차가 선전하고 있고, 그 외에는 IMF 때보다 별로 좋아진 게 없다라는 거죠. IMF 때는 성장이라도 높았는데 지금은 거의 역성장이고,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집값은 뭐 거의 거품 수준이고, 그죠? 이런 상황으로 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요. IMF 때는 빚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 IMF 때는 우리 빚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집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때 주담보대출이라는 것도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출도 안 해줬어요. 지금 뭐 미친 듯이 해주지만 그때는 대출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일어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출이 너무 많아. 자영업자도 대출 많고, 집을 분양받는 사람도 대출 많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수 경기 꺾이고, 우리 기업들 지금 또 엄청난 구조조정 들어갔잖아요. 그죠? 뭐 매일 뭐 그냥 이 뭐죠? 예고 없이 그냥 구조조정들하고, 오늘 보니까 기아자동차도 희망퇴직 받는다고 그러고, 그죠? 뭐 대한민국에서 돈 잘 버는 기업인 기아자동차도 희망퇴직 받는다고. 이게 기업이 돈을 잘 벌고 못 벌고에 따라 이 저기 뭐야 구조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잘 벌어도 이제 구조조정 한다는 거야. 그죠? 참 문제다. 그러면 지금 빚이 많은 상태에서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내수 역성장 들어가고, IMF보다 더 긴급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 데다가 또 결정타가 뭐예요? 저출산 고령화죠. 저출산은 경제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거고, 고령화는 복지에 들어갈 비용은 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세금은 안 들어오고, 복지에 들어갈 비용은 없고,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굉장히 힘들겠죠. 우리 어르신들이. 왜냐면 복지에 쏟아볼 돈이 없어. 쏟아놓을 돈이 없다.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현재의 집값은, 지속 가능한 집값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집값이 아니다. 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뭐 좋은 집을 살 수 있겠지만, 일반 중산층 기준으로 보면 이제 뭐 사도 별 볼 일 없고, 왜냐면 뒤에서 그 가격을 받쳐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정부가 작년에도 56조 4천억, 이제 작년 거죠. 작년 거. 이제 올해 결산하는 거니까. 작년에 이제 돈을 걷어서 올해 썼는데, 뭐 이제 56조 4천억 정도 세수가 뻥크가 났고, 올해는 한 29조 6천억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라는 거야. 작년보다 올해는 그래도 조금 나니까 기업들이 29조 6천억이 이 뻥크가 나가지고, 이거 이제 국채로 발행하면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제 부채를 늘리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청약통장도 끌어들이고 외평채도 끌어들이고 해서 이제 임시를 땡겨 쓰겠다라는 거죠. 그죠? 뭐 그리고 나중에 세금이 들어오면 그거로 도로 메꾸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만큼 지금 세수는 늘어나고 있다. 써야 될 돈은, 재정은 늘어나고 돈은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다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구경제의 쇠퇴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작년에 삼성전자가 적자를 내니까 법인세를 한 푼도 못 받았대. 이러니 세수방권 하죠. 올해는 좀 들어오겠죠. 그러나 내년은 또 안 들어오겠죠. 그죠? 현재로 봐서는. 뭐, 하이닉스는 더 많이 내겠지만, 자, 이런 상황이다. 그죠? 우리가 그 외평기금을 뭐 4조에서 6조 뭐 동원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원화와 달러로 쌓아두는 기금이라는 거야. 그죠? 이런 거 자꾸 쓰면 국가 신용도도 떨어지겠죠. 그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국가의 신용도 위기는 원달러 환율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자꾸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IMF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그죠?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IMF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부채가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회사 다니다가 잘리면은 그거 갚을 수 있겠어요? 자영업하다 망했는데, 갚을 수 있겠어요? 못 갚죠? 그죠?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뭐 한 2, 3년 후에는 아주 험악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뭐 성장할 수 있는 지금 뭐 기술과 체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은 결국 중산층들이 소득으로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야. 소득으로 갚아 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금리를 내려라라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제가 보기엔 내릴 가능성이 많아요. 한국은행 총재를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행 총재는 아직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올해 성장률이 2.2%에서 2.3% 정도 떨어지는데 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경기 침체죠. 지금은 분명히 경기 침체죠. 어떻게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될 상황인데 금리를 내리면 또 무슨 현상이 있어요. 집값이 폭등할까 봐. 그죠? 그런데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대출을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대출을 안 해주면 되는 거야.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DSR을 더 강화해서 대출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죠? 금리를 더 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금리를 내리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외화가 빠져나가죠. 채권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자꾸 시장에 풀린 돈을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물가가 폭등하니까 푸는 돈 중에 하나가 전세대출이거든요. 이 전세대출이 왜 많이 나가냐면, 이 국가에서 보증을 서줘서 그래요. 전세를 그냥 비싸게도 다 들어가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대출 보증 재원 확대를 위한 7천억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 발행을 재논의하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반려했다라는 거죠. 돈이 너무 많이 풀린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전세 대출을 좀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전세 대출이 내년 3월부터는 이 HUG가 보증하는 신규 전세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 연휴로 만약에 신종 발행증권 발행 규모가 달라질 경우 전세대출 한도를 조정해서 수도권의 경우 일부 한도를 축소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전세대출로 풀리는 돈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거의 주담보 다 1금융, 2금융, 3금융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갭 투자를 못하게 조건부 대출도 조건부 전세자금 안 나가는 거 막아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총액을 좀 조절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 원칙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 원칙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극심한 내수 불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물가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이 원달러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럼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 점들이 지금 우리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IMF보다 더 힘든 상황이다. 여러분, IMF 때도 이렇게 대기업도 그렇게 이 정도로 자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죠? 그때는 완전 회사가 없어진 회사도 많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IMF 때보다 더 불황이다. 그리고 우리가 IMF 때보다 더 빚이 많다. 그죠? 앞으로 2, 3년 내에 아주 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빨리 빚을 갚아야 돼. 빚이 많으면 갚고, 그리고 부동산이 많으면 정리하시고, 그죠? 지방에 있는 것도 빨리빨리 정리하셔야 돼. 그죠? 다 정리하셔야, 땅도 정리하시고, 다 정리하셔라. 빚이 많으면. 지금 빚을 늘리고 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